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사연은 방금 전까지 눈을 흘기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그 미소 한 방에 김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어떻게 10년이 지나도 사모님 미모는 변하질 않습니까? 방부제라도 드시나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예쁜 여자랑 살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랑 살면 30년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여기 불의의 교통사고로 예쁜 얼굴이 망가지자 이혼 서류와 함께 찾아온 이혼해! 남편이 있습니다. 다 사연은 끝이야! 숨이 멎는 듯 했죠. 그때였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발자국 소리일까요? 예쁜 얼굴만 갖고 살던 사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계신 곳까지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춤을 추는 강남의 한복판.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두 사람이 걸어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넋을 잃고 쳐다볼 만큼 완벽한 한 쌍입니다. 남자는 슈트핏이 예술인 기획사 대표 최태진, 여자는 걷기만 해도 화보가 되는 절세미녀 이사연입니다. 사연이 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자 주변의 공기가 멈춘 듯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전생에 나라를 구한 남자와 전생에 나라를 세운 여자의 만남 같겠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만 흐르고 있습니다. 자기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좀 웃어. 입꼬리 올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보톡스라도 맞춰줄까? 사연이 태진의 팔짱을 끼며 속삭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꿀 떨어지는 애정행각 같겠지만 태진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태진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말을 내뱉습니다. 너 입 좀 다물어. 내 얼굴은 국보급인데 입만 열면 왜 이렇게 싼 티가 나냐? 제발 밖에서는 인형처럼 있어. 말하지 말고 숨만 쉬라고. 태진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지만 꾹 참습니다. 왜냐하면 태진의 사업 파트너가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진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씁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인사해, 김 사장님이야. 사연은 방금 전까지 눈을 흘기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 미소 한 방에 김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허허, 최 대표는 정말 복도 많아. 아니, 어떻게 3년이 지나도 사모님 미모는 변하질 않습니까? 방부제라도 드시나 봅니다. 어머, 과찬이세요, 사장님. 남편 사랑을 먹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호호. 사연의 가식적인 웃음소리에 태진은 속으로 구역질을 삼킵니다. 사랑?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태진이 사연과 결혼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얼굴이 복지다라는 본인의 신조 때문이었습니다. 트로피 와이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장 화려한 장식품. 그게 바로 이사연의 용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식품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밥을 하기 시작하면서 태진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숨막히는 침묵이 흐릅니다. 3년 전만 해도 사연의 옆모습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훔쳐보는 그녀의 콧날이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화장품 냄새만 진동하는 짐덩어리로 보일 뿐입니다. 태진이 거칠게 핸들을 꺾으며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내려. 자기야, 나 오늘 짐 많은데 좀 들어주면 안 돼? 손톱 세로에서 무거운 거 들면 까지는데. 손톱이 밥 먹여주냐? 내가 든 건 쇼핑백이고 내가 든 건 우리 회사 명운이야. 얼른 내려서 밥이나 해.
오늘 엄마 오신다고 했어. 어머, 어머니가? 왜 또? 저번 주에도 오셨잖아. 사연의 눈이 토끼 눈처럼 커집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 강신자는 호랑이 선생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입니다.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말이 안 통하는 외계인에 가깝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사연은 허둥지둥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명품 원피스 위에 앞치마를 두릅니다. 겉모습은 셰프 저리 가라 할 포스지만 도마 앞에 선 그녀의 손놀림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건 며칠 전 사다 놓은 동태입니다. 꽝꽝 얼어붙은 동태가 마치 태진의 마음 같습니다. 해동을 해야 하나? 에이, 끓이면 녹겠지 뭐. 사연은 얼어붙은 동태를 통째로 냄비에 넣고 고춧가루를 들이붓습니다. 계량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색깔이 빨개지면 맛있어 보이겠지 하는 단순한 생각뿐입니다. 마늘 다지는 게 귀찮아 통마늘을 한 주먹 넣고 비린내를 잡는다며 먹다 남은 소주를 콸콸 붓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옥의 용암 같은 매운탕이 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의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든 강신자 여사가 등장합니다.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허리, 매의 눈처럼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둔 사연의 키리를 지팡이로 툭 칩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발 벗어놓은 꼬락서니 좀 봐라. 도둑이 들어왔다가도 신발 보고 기절해서 나가겠다. 예미,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사연이 국자를 들고 뛰어나오자 신자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연락하면 뭐, 청소업체라도 부르게. 내 아들 밥은 챙겨 먹이고 있냐? 냄새가 왜 이래? 화생방 훈련하냐? 신자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정체불명의 붉은 액체를 보며 혀를 찹니다. 이게 뭐냐? 지옥불 찌개냐? 동태찌개예요, 어머니. 태진 씨가 칼칼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칼칼한 거냐? 사람 잡는 거지. 너는 시집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발전이 없니? 얼굴 뜯어고칠 정성으로 요리 학원이나 좀 다니지 그랬냐? 어머 어머니, 저 얼굴 안 고쳤어요. 자연산이라니까요. 자연산은 무슨, 내 코에 들어간 실리콘으로 63빌딩도 세우겠다. 비켜봐. 신자가 사연을 밀쳐내고 국자를 뺏어듭니다. 국물 맛을 본 신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건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닙니다. 소금 소태에 캡사이신을 들이부은 맛. 야, 이 예쁜 쓰레기야.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실수.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보고 좋다고 날뛰던 내 아들이 미친놈이지. 신자의 입에서 기어이 예쁜 쓰레기라는 단어가 튀어나옵니다. 사연은 입을 삐죽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하지만 기죽을 사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긍정의 아이콘이자 뇌가 순수한 여자니까요. 어머니, 그래도 쓰레기라니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도 있는데 저는 예쁘니까 재활용은 되잖아요. 아이고 두야, 내가 말을 말자. 저 주둥이를 확 꿰매버릴 수도 없고. 그때 태진이 방에서 나옵니다. 거실의 소란스러움에 이미 익숙하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태진은 식탁에 앉으며 물 한 잔을 들이켭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하는 게 다 그렇죠 뭐. 사람이 아니라 인형 데리고 산다고 생각한 지 오래됐어요. 너도 잘한 거 없다. 인형 놀이도 하루 이틀이지. 사내놈이 허우대만 멀쩡한 거. 데려다가 뭐 하는 짓이야? 애는? 애 소식은 아직도 없고?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습니다. 사연 역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식탁에 앉습니다.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건 사연의 탓이 아닙니다. 태진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진은 사연에 유전자가 섞인 아이가 멍청할까봐 걱정된다는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사연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언제든 유통기한이 끝나면 폐기 처분하기 쉽게 말이죠. 밥이나 먹죠. 배고파요. 태진이 말을 돌리며 숟가락을 듭니다. 신자가 가져온 반찬들이 식탁을 채우고 사연이 끓인 지옥의 동태찌개는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태진은 엄마가 해온 갈비찜을 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태진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발신자는 김 실장. 내 연녀이자 태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여자입니다. 태진은 헛기침을 하며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태진의 뒷모습을 보며 사연이 해맑게 묻습니다. 어머니, 태진 씨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든가 봐요. 저렇게 통화도 자주 하고. 야, 이 곰팅아. 남편이 밖에서 전화 받으면 의심부터 해야지. 너는 속이 없는 거냐? 뇌가 없는 거냐? 저게 일 전화 같냐? 신자는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며느리가 얄미워 죽겠는데 한편으론 저렇게 맹탕이라 자기 아들한테 당하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 짠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짠한 마음은 3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사연이 갈비찜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양념을 옷에 다 묻히는 꼴을 보니 다시 혈압이 오릅니다. 어이구, 저 화상. 옷이 얼마짜린데 걸레 짝을 만들어. 냅킨 덧다 국 끓여 먹을래? 베란다에서 통화를 끝낸 태진이 돌아옵니다. 그의 표정에 묘한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사연아. 응? 왜 자기야? 다음 주말에 여행 가자. 강원도로. 오랜만에 바람도 좀 쐬고. 정말? 어머, 웬일이야. 우리 자기 최고다.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로맨틱하다니까요. 사연이 박수를 치며 좋아합니다. 신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빤히 쳐다봅니다. 제가 웬일로 여행 타령인가 싶습니다. 태진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감지한 건 둔한 사연이 아니라 예리한 신자였습니다. 너 바쁘다면서 웬 여행이냐? 뜬금없이. 그냥요. 3주년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고 정리도 좀 할 겸 해서요. 정리? 뭘 정리해? 아니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태진이 얼버무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연은 이미 여행 갈 생각에 들떠 핸드폰으로 신상 비키니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태진은 그런 사연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그 얼굴로 웃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 일 테니까. 태진은 식탁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들어 올립니다. 붉은 와인이 조명을 받아 피처럼 검붉게 빛납니다. 사연이 건배하자며 잔을 부딪힙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 짠. 그래, 영원히 기억에 남게 해줄게. 쨍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부딪힙니다. 하지만 태진의 힘 조절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불길한 징조였을까요? 사연의 와인 잔에 금이 가며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툭, 툭 떨어집니다. 마치 핏방울처럼 번져가는 얼룩을 보며 사연이 울상을 짓습니다. 어머, 이거 이태리제 식탁보인데. 아까워라. 사연은 식탁보 걱정을 하지만 신자는 깨진 잔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태진은 묵묵히 깨진 유리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날 밤 태진은 잠든 사연의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완벽한 이목구비, 잡티 하나 없는 피부. 확실히 예쁘긴 합니다. 하지만 태진에게 그 예쁨은 이제 권력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태진은 사연의 얼굴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중얼거립니다. 미안해하지 않을게. 넌 내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내 돈 보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쌤쌤이야. 태진이 방문을 닫고 나갑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사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꿈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다가올 비극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어떻게 짓밟아 놓을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섞인 그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가죽 시트, 냄새와 사연의 향수 냄새가 가득했던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신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을 위해 3년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강원도로 향하는 국도는 한산했습니다. 사연은 조수석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며 셀카 산매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조명이 좋아서, 남편과의 여행이 좋아서 셔터를 누를 때마다 인생 사진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야, 여기 좀 봐봐. 우리 커플 사진 안 찍은 지 100만 년 된 거 알아? 아, 좀 웃어봐. 왜 그렇게 똥 씹은 표정이야? 태진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가 그의 심리 상태를 대변합니다. 옆에서 제잘거리는 사연의 목소리가 마치 귀에서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처럼 거슬립니다. 태진의 머릿속은 온통 김 실장, 아니 내연녀 서영과의 통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대표님. 오늘 정리 안 하면 저도 더는 못 기다려요. 그 여자 위자료 줄 돈 없어서 질질 끄는 거 아니잖아요. 태진은 힐끔 조수석의 사연을 쳐다봅니다. 창밖의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하는 저 여자의 얼굴. 3년 전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침을 흘렸을 저 얼굴이 오늘따라 왜 이리 지겨울까요? 태진은 엑셀을 밟은 발에 힘을 줍니다. 속도계 바늘이 100을 넘어 120, 140을 향해 치솟습니다. 자기야, 너무 빨라. 천천히 좀 가. 무섭단 말이야. 사연이 기겁하며 손잡이를 잡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들리지 않는 척 속도를 더 높입니다. 마치 이 속도감만이 자신을 짓누르는 결혼 생활의 답답함을 뚫어줄 것 같아서입니다. 최태진, 미쳤어? 줄여. 속도 줄이라고. 사연의 비명 섞인 외침이 차 안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거대한 덤프트럭. 빵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의 육중한 헤드라이트가 태진의 눈을 멀게 합니다. 찰나의 순간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태진은 무의식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습니다. 운전석인 자신이 트럭과 가장 먼 쪽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 결과 트럭의 모서리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은 조수석이었습니다. 쾅!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다이아몬드 가루처럼 흩날립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둔탁한 소리, 쇠가 찌그러지는 끔찍한 비명, 그리고 사연의 짧은 단말마.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몇 바퀴를 구른 뒤 낭떠러지 바로 앞 나무에 걸려 멈춰 섰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 흐릅니다. 찌그러진 보닛에서 피어오르는 희뿌연 연기만이 생존자가 있음을 알립니다. 운전석의 태진이 신음을 내뱉으며 눈을 뜹니다. 터진 에어백 덕분에 가슴 통증과 이마의 찰과상 정도를 제외하면 멀쩡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풉니다. 살았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조수석을 봅니다. 태진은 숨을 들이켰다가 차마 내뱉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그곳에 이사연은 없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붉은 덩어리만 있을 뿐입니다. 깨진 앞 유리에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연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3년을 자랑해왔던 그 국보급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찢어지고 으깨진 살점 사이로 하얀 뼈가 보입니다. 붉은 선혈이 그녀의 명품 원피스를 적시고 바닥 시트까지 뚝뚝 떨어집니다. 태진은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 슬픔? 아닙니다. 그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명백한 혐오였습니다. 마치 지지겨진 벌레를 본 것 같은 생리적인 거부감. 아, 젠장. 태진은 사연의 상태를 살피거나 지혈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허둥지둥 차 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맑은 강원도의 공기를 들이마시자 비로소 현실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습니다. 액정이 금이 같지만 작동은 합니다. 119를 눌러야 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피투성이가 된 차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기아, 나 아파. 얼굴이 너무 아파. 사연이 깨어났습니다. 한쪽 눈은 피에 젖어 뜨지도 못한 채 남은 한쪽 눈으로 태진을 찾고 있습니다. 뻗은 손이 허공을 휘젓습니다. 태진은 그 손을 잡으려다 멈칫합니다. 그 손에 묻은 피가 자신의 옷에 묻을까봐 뒷걸음질 칩니다. 기다려. 119 불렀으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태진은 징그러우니까라는 말을 삼키고 고개를 돌립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진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 얼굴로 살아남는다면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하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강신자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멀쩡하게 여행 간다던 애들이 웬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가벼운 타박상이에요. 태진은 이마에 밴드를 붙인 채 덤덤하게 서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치고는 지나치게 침착합니다. 아니, 냉정합니다. 너는 멀쩡해서 다행이다만 사연이는? 걔는 상태가 어떻다니? 얼굴이요. 얼굴을 많이 다쳤대요. 얼굴? 애구머니나. 그 예쁜 얼굴이? 얼마나 다쳤는데?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옵니다. 땀에 젖은 수술복, 어두운 표정. 척 봐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태진과 신자가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장기 손상도 크지 않고요. 천만다행입니다. 신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의사가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안면부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유리가 깊이 박히면서 신경과 근육을 다 끊어놨어요. 봉합수술은 마쳤지만 흉터는 평생 남을 겁니다. 그리고 코뼈와 광대뼈가 함몰되어 예전의 얼굴을 복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신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얼굴이 불가능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의사 양반. 걔는 얼굴이 생명이낸데. 태진은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체념. 그리고 그 체념은 아주 빠르게 차가운 계산으로 바뀝니다. 복원 불가능? 평생 흉터. 태진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얼굴 없는 이사연. 껍데기 벗겨진 인형. 더 이상 전시할 가치가 없는 트로피. 태진은 조용히 주먹을 꽉 쥡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
사연은 얼굴 전체를 하얀 붕대로 칭칭 감고 누워 있습니다. 눈과 입 부분만 뚫려 있는 모습이 마치 미이라 같습니다. 마취가 풀리면서 밀려오는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거울을 볼 수 없다는 공포입니다. 자기야, 태진 씨 있어? 사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뭉개져 나옵니다. 턱을 다쳐 발음도 부정확합니다.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던 태진이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그의 눈빛은 사고 전보다 더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깼어? 나 물 좀 그리고 거울 좀 줘. 내 얼굴 어떻게 됐어? 사연이 덜덜 떨리는 손을 뻗습니다. 태진은 물을 떠주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침대 발치에 섭니다. 거울 봐서 뭐하게? 충격받아서 쇼크사하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많이 다쳤어? 많이 다친 정도가 아니야. 박살이 났어. 의사가 그러더라. 재건 불가능하다고. 내 그 자랑스러운 콧대 주저앉았어. 내 그 예쁜 볼 유리가 다 씹어먹었고. 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이야기하듯 아니면 망가진 물건을 타박하듯 건조합니다. 사연의 눈동자가 공포로 질립니다. 거짓말이지? 자기야, 장난치지 마. 나 무서워. 장난? 내가 지금 장난칠 기분으로 보여? 사연아, 잘 들어. 나 너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쿵. 사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픈 아내를 두고 사고 난 지 일주일 만에.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 솔직해지자. 나 내 얼굴 보고 결혼했어. 너도 알잖아. 내가 가진 거라곤 그 얼굴 하나뿐이었어. 머리가 좋기를 해, 집안이 좋기를 해, 성격이 좋기를 해. 가진 거라곤 쥐뿔도 없는 게 얼굴 하나 반반해서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야. 태진이 한 발짝 다가옵니다. 사연의 붕대감은 얼굴을 혐오스럽다는 듯 내려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굴이 없어졌네? 그럼 계약 위반 아니야? 내가 불량품을 계속 안고 가야 할 의무는 없잖아. 태진 씨, 어떻게 그런 말을. 사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붕대를 적십니다. 상처 부위에 닿은 눈물이 쓰라리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아무리 쇼인도 부부였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잔인하다고? 현실적인 거야. 너랑 나랑 밥 먹을 때 내가 내 얼굴 보면서 밥 먹었어. 근데 이제 그 얼굴 보면 밥맛 떨어져서 밥이나 넘어가겠냐? 나 비위 약한 거 알지? 야, 이 미친놈아. 그때 병실 문이 쾅 열리며 강신자가 뛰어들어옵니다.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신자가 참다 못해 들어온 것입니다. 신자는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태진의 등짝을 후려갈깁니다. 너 사람이니? 내가 사람 새끼야? 지 마누라가 저 지경이 됐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뭐? 불량품? 반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아, 엄마. 좀 그만해. 엄마도 솔직히 제 얼굴 뭉개진 거 보고 끔찍했잖아. 며느리 흉한 꼴 보기 싫어서 병실에도 잘 안 들어왔으면서 위선 떨지 마요. 태진이 신자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신자는 할 말을 잃습니다. 사실입니다. 신자 역시 붕대 사이로 보이는 사연의 참혹한 모습에 겁을 먹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그래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천벌 받는다 이놈아. 조강지쳐 버리면 천벌 받아. 천벌 받으라고 해요. 저 괴물 같은 얼굴이랑 사느니 천벌 받고 지옥 가는 게 나으니까. 사연아, 변호사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그걸로 얼굴을 고치든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 알아서 해. 태진은 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던집니다. 쨍그랑. 3년의 결혼 생활이 그 허무한 맹세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태진이 병실을 나가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집행관의 망치 소리처럼 울립니다. 신자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백을 주울 생각도 못한 채 덜덜 떨고 있는 사연을 봅니다. 어머니. 사연이 신자를 부릅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불렀을 목소리가 지금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처절합니다. 신자는 차마 사연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입술만 깨뭅니다. 며느리가 불쌍하지만 아들의 말처럼 저 망가진 얼굴을 평생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자신도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연은 깨닫습니다. 이 방 안에, 아니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얼굴이 사라지자 사랑도, 가족도, 자신의 존재 가치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사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붕대 위를 더듬습니다. 울퉁불퉁한 촉감, 찢어진 피부, 그 현실적인 감각이 사연을 지옥의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으악, 으악. 병동이 떠나가라 울리는 사연의 절규. 그것은 잃어버린 얼굴에 대한 슬픔이자 인간에 대한 환멸, 그리고 복수를 예고하는 처절한 서곡이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 태진은 사연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유유히 걸어갑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나야. 정리했어. 응, 생각보다 쉬웠어. 그 여자도 거울 보면 알겠지. 주제 파악했으면 순순히 도장 찍을 거야. 오늘 저녁에 봐. 와인이나 한잔하자. 태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모릅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한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뇌관이 제거된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사람이 곧 등장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끝, 검은 선글라스를 낀 한 노년의 여성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태진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의 공기가 살갗을 파고듭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이곳이 생과 사의 경계임을 알립니다. 이사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돕니다. 얼굴 전체를 감싼 붕대 안쪽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오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 간호사가 실수로 두고 간 손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짓물러진 피부, 내려앉은 콧대,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 그것은 괴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여신 이사연은 온데간데 없고 끔찍한 사고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집니다. 울퉁불퉁한 촉감이 손끝에 전해집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이게 내 얼굴일까? 꿈이라면 제발 깨기를.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통증은 이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차가운 구두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연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가립니다. 최태진. 그는 말끔한 슈트 차림으로 들어와 침대 옆 의자를 발로 툭 찹니다. 얼굴 꼴 좀 보자. 붓기는 좀 빠졌어? 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태진은 혀를 차며 품 안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연의 이불 위로 던집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글씨 읽을 눈은 남아있잖아. 사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하얀 종이 위에 적힌 검은 글씨들이 춤을 춥니다. 이혼 합의서.
그 5글자가 사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이혼? 태진 씨, 우리 부부잖아. 내가 다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래? 부부? 착각하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우린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너는 내 얼굴을 자본금으로 대고 나는 내 돈을 대서 만든 합작 회사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내 자본금을 홀라당 날려먹었잖아. 그것도 회복 불가능하게. 태진이 침대 머리맡에 팔을 짚고 사연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은 경멸 그 자체입니다.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머리가 좋아, 집안이 좋아. 쥐뿔도 없는 게 얼굴 하나 반반해서 내가 데리고 살아준 거야. 3년 동안 너라는 트로피 전시해놓고 만족했으면 됐지. 이제 깨진 트로피를 왜 내가 끌어안고 살아? 나 비위 약한 거 알지? 너랑 밥 먹다가 토할 것 같아서 그래.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사람이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과속만 안 했어도. 사연이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태진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태진은 사연의 손을 거칠게 쳐냅니다. 남 탓하지 마. 운 없는 것도 실력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넣었어. 강원도 쪽에 요양원 하나 알아봐뒀으니까 거기로 가. 공기 좋고 사람 없는 곳이야. 거기서 평생 숨만 쉬고 살아. 서울 바닥에서 그 얼굴로 돌아다니면서 내 이미지 망치지 말고. 사연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릅니다. 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악마입니다. 아니, 악마도 제 짝이 다치면 슬퍼는 할 겁니다. 태진은 사연이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립니다. 어머, 대표님. 아직도 정리 안 됐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또각또각 힐 소리가 병실을 울립니다. 등장한 사람은 김서영. 태진의 비서이자 내연녀입니다. 그녀는 사연이 사고 당일 입었던 것과 똑같은 신상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사연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김 실장, 내가 여기 왜? 어머, 사모님. 아니지, 이제 사모님 아니죠? 꼴이 참 말이 아니시네요. 예전엔 저도 사모님 얼굴 보면서 부럽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떻게 사람 얼굴이 저렇게 될 수가 있죠? 무슨 호러 영화 분장 같아요. 서영이 입을 가리며 킬킬거립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연에 대한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합니다. 태진이 서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말이다. 내가 저 얼굴 보고 밥이 넘어가겠냐? 서영아, 너는 절대 얼굴 다치지 마라. 너도 저 꼴 나면 바로 아웃이니까. 아이 참, 대표님도. 저는 얼굴만 믿고 사는 텅 빈 깡통이랑은 다르죠. 저는 뇌도 섹시하잖아요. 두 남녀가 사연을 앞에 두고 희희낙낙거립니다. 사연은 수치심에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사고 났을 때 죽어버릴걸. 왜 살아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걸까? 사연이 이불을 쥐어뜯으며 절규합니다. 나가.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성질머리는 여전하네. 알았어, 나갈게. 도장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내. 안 그러면 소송 갈 거니까. 소송 가면 너만 더 비참해져. 알지? 판사님들도 내 얼굴 보면 내 편 들어줄걸? 태진이 비릿한 미소를 남기고 서영과 함께 등을 돌립니다. 텅 빈 병실. 사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커튼이 유령처럼 나풀거립니다. 사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갑니다. 죽자. 그래, 죽는 게 나아. 이 얼굴로 사느니 저런 인간들에게 조롱받으며 사느니 깨끗하게 죽는 게 나아. 사연은 난간을 붙잡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아스팔트 바닥이 보입니다. 저기에 떨어지면 아프겠지. 하지만 지금 마음이 찢어지는 것보다 아플까? 사연은 눈을 감습니다. 3년 전 가장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괴물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지우려 합니다. 안녕. 지옥 같은 세상아. 사연이 몸을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엄청난 굉음이 들립니다. 사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봅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노년의 여성.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여자는 성큼성큼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는 태진이나 서영의 것과는 다릅니다. 훨씬 묵직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이온 합의서를 하이힐 굽으로 짓밟으며 선글라스를 벗습니다. 형형한 눈빛. 세월의 풍파를 겪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얼굴. 사연의 눈이 커집니다. 잊을 수 없는 얼굴.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엄마. 박복자. 사연의 친정 엄마입니다. 3년 전 사연이 결혼할 때 돈이 없어 식장에도 못 들어오고 밖에서 울기만 했던 가난한 엄마. 연락이 끊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엄마가 지금 재벌 회장님 같은 포스로 서 있습니다. 복자는 사연의 얼굴을 봅니다. 붕대로 감긴 참혹한 몰골. 하지만 복자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차오릅니다. 그녀는 다가와 사연의 붕대 감긴 손을 덥석 잡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엄마의 손입니다. 못난 것. 꼴이 이게 뭐냐? 내가 너 이러라고 그 집에 시집 보낸 줄 알아? 엄마. 흑. 엄마 맞어? 엄마 살아있었어? 그래, 이년아. 살아있었다. 악착같이 살아서 돌아왔다. 근데 내 딸 꼴이 이게 뭐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 복자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합의서를 주워듭니다. 내용을 훑어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립니다. 위자료? 푼돈 쥐어주고 내 딸을 고려장 시키시겠다? 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복자는 이혼 합의서를 북북 찢어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 내리듯 병실에 흩날립니다. 복자는 경호원에게 손짓합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이 병원 내가 인수해. 네. 사연도 경호원도 지나가던 간호사도 귀를 의심합니다. 못 들었어? 이 병원 내가 사겠다고. 당장 병원장 오라고 해. 내 딸 치료하는데 최고급 의료진, 최고급 시설 다 대령하라고 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복자는 멍하니 서 있는 사연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사연아, 울지 마. 내 눈물 한 방울에 그놈들 피 한 바가지씩 쏟게 해줄 테니까. 내 얼굴? 엄마가 다시 만들어줄게. 예전보다 더 예쁘게, 더 보란 듯이. 엄마,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사연이 복자의 품에 안겨 오열합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서름, 남편에게 받은 멸시, 시댁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사고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복자는 사연의 등을 토닥이며 서늘한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봅니다. 그녀의 시선은 태진이 나간 문 쪽을 향해 있습니다. 최태진, 그리고 강신자. 내 딸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너희들은 오늘부로 지옥문을 연 거야. 복자의 서슬 퍼런 선전포고가 병실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얼굴만 예쁜 멍청한 며느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천억 자산가 박복자의 딸, 복수의 화신 이사연이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돈이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집념입니다. 지금 병실안은 그 집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있습니다. 이 병원 내가 인수해. 박복자의 그 한마디는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가 암행어사가 암행어사 출두요. 를 외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박복자는 최태진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칩니다. 자신의 기억 속 박복자는 3년 전 결혼식장 밖에서 쭈그리고 앉아 식은 김밥이나 먹던 초라한 노인네였으니까요. 어머니, 아니 장모님. 노망 나셨어요? 병원을 인수해요? 여기가 구멍가게인 줄 아세요? 연세 드셨으면 곱게 경로당이나 가시지. 어디서 삼류 드라마 대사를 읊고 계세요? 태진이 비아냥거리며 주머니에 손을 꽂습니다. 옆에 있던 서영도 킬킬거립니다. 자기야, 노인네가 충격받아서 허언증이 도지셨나 봐. 경비 불러서 내쫓을까? 그래야겠지? 아, 진짜 쪽팔려서 원. 태진이 핸드폰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자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태진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집니다. 퍽! 정통으로 이마를 맞은 태진이 악!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 썩을 놈아. 주둥이 안 닥쳐?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장모한테 허언증?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뽑은 놈이 이제는 혀까지 놀려? 복자의 기세가 맹수 같습니다. 신자는 그 기세에 눌려 구석으로 찌그러집니다. 10년 전 혼수 적게 해왔다고 구박했던 그 사돈이 맞나 싶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뒤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따라옵니다. 병원장입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누추한 곳까지 직접 왕림하시고. 병원장이 복자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거의 폴더폰 수준입니다. 태진과 신자의 눈이 탁구공만 해집니다. 병원장님? 지금 이 노인네한테 회장님이라고 하신 겁니까? 태진이 더듬거리며 묻자 병원장이 정색하며 태진을 쏘아봅니다. 노인네라니. 말씀 삼가세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베트남의 붉은 보석, 복자, 홍삼의 박복자 회장님이십니다. 동남아시아 건강식품 시장을 싹쓸이하신 살아있는 신화라고요. 그렇습니다. 3년 전 딸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무작정 베트남행 배에 몸을 실었던 복자.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홍삼 사업을 시작했고 그게 소위 대박, 아니 초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복자의 홍삼을 먹고 우승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녀는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 아닌 걸어다니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입니다. 100억? 아니, 1000억대 자산가. 자신이 버린 불량품 아내의 엄마가. 복자는 병원장의 인사를 가볍게 손짓으로 받으며 태진을 노려봅니다. 들었냐, 이놈아. 내가 허언증이면 너는 사망증이다. 사회적 사망. 복자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뒤에 서 있던 김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쿵. 소리마저 묵직합니다. 이게 뭔가요? 내놈 회사 TJ 엔터테인먼트 주주 명부랑 채무 내역서다. 네. 내가 한국 들어오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냐? 내 딸 안부 묻는 거? 아니지.
사위놈 뒷조사부터 했지. 근데 아주 가관이더구나.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빚더미에 여자 문제에 횡령 의혹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야. 태진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사실입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황. 만약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하면 부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자, 선택해라. 복자가 태진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자신의 눈앞으로 당깁니다. 호랑이 같은 눈빛에 태진은 숨도 못 쉽니다. 첫째, 내 딸이랑 이혼해라. 단 위자료는 내 놈이 받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거다. 내가 가진 주식, 부동산, 차, 빤스 한 장까지 다 팔아서 위자료로 내놔. 그리고 알몸으로 쫓겨나든가.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왜? 둘째, 이혼 안 하고 버틴다? 그럼 내가 내 회사 채권 다 사들여서 내일 당장 부도 처리해 주마. 횡령 혐의로 감옥 가서 콩밥 먹으면서 이혼 도장 찍든가. 어느 쪽이든 넌 빈털털이야.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저 태진입니다. 사위잖아요. 태진이 비굴하게 웃으며 복자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망난 노인네라던 입에서 장모님 소리가 아주 찰지게 나옵니다. 옆에 있던 서영은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사위, 누가 내 장모야? 너 방금 내 딸한테 뭐라고 했냐? 자본금 다 떨어진 파트너? 좋아. 나도 너 같은 불량 사위, 리콜도 안 돼서 폐기 처분하련다. 복자가 태진을 거칠게 밀쳐냅니다. 태진은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굽니다. 신자가 아이고 내 아들 하며 달려들지만 복자의 눈빛 한 방에 히익 하며 멈춥니다. 사돈, 아니 강신자 여사.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밥상머리 교육도 못 받은 똥개가 됐어? 며느리 얼굴 망가졌다고 밥맛 떨어진다며? 내 딸 얼굴 다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침 흘리지 마죠. 그때는 국물도 없으니까. 복자는 넋이 나간 두 모자를 뒤로 하고 침대에 누운 사연에게 다가갑니다. 가자, 사연아. 이런 구정물 같은 병실에 1분도 있기 싫다. 엄마가 준비해놨어. 엄마, 진짜야? 엄마 진짜 부자 된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기죽지 마. 내 얼굴? 강남 바닥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의사들 데려다가 엄마가 다시 빚어줄게. 옛날 얼굴? 흥,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티나게 만들어줄게. 사연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웁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안도감, 그리고 벅차오르는 희망의 눈물입니다. 그날 오후 사연은 병원 VVIP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옮겨졌다기보다는 모셔졌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휠체어를 밀고 간호부장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복자가 준비한 의료진은 그야말로 성형 어벤져스였습니다. 안면 윤곽의 대가, 피부 재건의 신, 코 수술의 마에스트로라 불리는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 예약되기만 3년이 걸린다는 그들이 복자의 전화 한 통에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자본주의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수술 전 삭발을 하고 수술복을 입은 사연이 거울 앞에 섭니다. 붕대를 푼 맨 얼굴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하지만 사연의 눈빛은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 멍하고 순수했던 눈동자가 아닙니다.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선생님, 사연이 집도일을 봅니다. 네, 환자분.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쁘게 해주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착해 보이는 얼굴 싫어요. 순해 보이는 얼굴도 싫어요. 세상에서 제일 독하고
강하고 아무도 무시 못할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남자가 얼굴만 보고 덤볐다가 그 얼굴에 베어서 피 흘릴 만큼 차갑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집도이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사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드리죠.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집니다. 마취가스가 들어가고 사연의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자신을 보며 비웃던 태진과 서영의 얼굴입니다. 기다려, 최태진. 내 얼굴이 돌아오는 날, 내 인생은 지옥이 될 테니까. 한편 쫓겨나듯 나온 태진은 머리를 감싸쥐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최 대표님, 투자금 회수하겠습니다. 당장 입금하세요. 은행입니다. 대출 연장 불가능합니다. 건물주입니다. 보증금 까이고 있으니 방 빼세요. 복자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태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뭐? 없는 번호? 뚜뚜뚜. 서영은 이미 튀었습니다. 눈치 백단인 그녀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을 리 없습니다. 태진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절규합니다. 으악, 이게 뭐야? 꿈이야? 이거 몰래카메라야? 박복자 이 노인네가 대체 뭔데? 그때 태진의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돌아보니 복자의 경호실장, 김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최태진 씨, 누구세요? 회장님 전원입니다. 김비서가 태진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지금은 맛보기다. 진짜 지옥은 내 마누라 붕대 푸는 날 시작된다고. 그때까지 목 닫고 기다리시란다. 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랑이가 축축해집니다. 천하의 최태진, 얼굴값 하던 그 남자의 추락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수술실 안 사연의 얼굴 위로 메스가 지나갑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뼈가 깎여나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형 수술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복수를 위한 재탄생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1년 후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파티장.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립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저 여자 누구야?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여신이야, 마녀야?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 하지만 예전의 이사연과는 다릅니다. 예전의 얼굴이 따뜻한 봄날의 꽃이었다면 지금의 얼굴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얼음꽃입니다. 그녀가 샴페인 잔을 들고 구석에서 웨이터들에게 굽실거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바라봅니다. 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는 초라한 남자, 최태진입니다. 사연의 입꼬리가 매혹적으로 올라갑니다. 찾았다, 내 사냥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속에서 자신의 몸을 녹이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연은 스스로를 녹여냈습니다. 뼈를 깎는 수술의 고통은 마취제로 참았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의 상처는 도끼로 채웠습니다. 박복자의 100억은 단순히 사연의 얼굴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조했습니다. 과거의 푼수대기, 요리 똥손, 남편 눈치나 보던 예쁜 쓰레기는 이제 없습니다. 경제학 석사 출신 과외 선생에게 경영 수업을 듣고 영국 왕실 예법 전문가에게 에티튜드를 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여자가 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피부, 베일 듯 날카롭지만 우아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동자.
예전의 사연이 화려한 장미였다면 거울 속의 여자는 맹독을 품은 푸른 꽃, 투구꽃입니다. 준비됐니, 샤론? 뒤에서 박복자가 묻습니다. 사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네, 회장님. 완벽합니다. 목소리 톤마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하이톤 콧소리는 사라지고 중저음의 신뢰감 있는 보이스가 흘러나옵니다. 사연은 이제 이 사연이 아닌 재미교포 투자자 샤론 리입니다. 가자. 내 전남편 놈, 침 질질 흘리게 만들어줘야지. 같은 시각, 서울의 한 달 동네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단칸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아, 엄마, 라면 끓일 때 물 좀 맞추라니까. 이게 죽이야 라면이야? 최태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던 그가 이제는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양은 냄비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주는 대로 처먹어. 쌀 떨어진 지가 언젠데 라면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강신자 여사 역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명품 옷들은 다 팔아치우고 시장표 몸빼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두 모자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박복자의 공격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태진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고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태진은 알몸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믿었던 내연녀 김서영은 태진이 빼돌려둔 마지막 비자금 5억을 들고 필리핀으로 야반도주했습니다. 젠장. 태진이 퉁퉁 부른 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집니다. 내가 누구야? 나 최태진이야. TJ 엔터 대표였다고.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이 된 거야.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조강지쳐버리면 천벌 받는다고 했지. 사연이 걔가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은 굶지 않았어. 아, 그 밥맛 떨어지는 얘기 좀 하지 마. 걔 얘기만 나오면 재수가 없어. 태진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사연 탓이라 생각합니다. 걔가 얼굴만 안 다쳤어도, 아니, 그 노인네 박복자만 안 나타났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오늘이 기회야. H호텔에서 벤처 투자자 파티가 있대. 거기 가서 명함만 돌려도 5천만 원은 땡길 수 있어. 내 얼굴 아직 안 죽었거든. 태진은 벽에 걸린 유일한 양복 한 벌을 꺼내 입습니다. 1년 동안 드라이클리닝을 못해 깃이 누렇게 뜬 양복입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애써 미소 짓습니다. 퀭한 눈, 푸석한 피부.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매력적이라 믿는 외모지상주의 중증 환자입니다. H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부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인 사교 파티장입니다. 샹들리에가 별처럼 쏟아지고 클래식 선율이 흐릅니다. 태진은 초대장도 없이 웨이터에게 뇌물 마지막 남은 시계를 쥐어주고 몰래 잠입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TJ 최태진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예. 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1년 전만 해도 그에게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거지 보듯 피합니다. 낡은 양복, 구걸하는 눈빛, 성공의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 같은 이들에게 태진에게서 나는 건 패배자의 악취뿐입니다. 어이, 최 대표? 아니지, 이제 백수인가? 여기서 뭐해? 뷔페 남은 거 싸가려고 왔나? 과거 경쟁사였던 박 사장이 비아냥거립니다. 태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말 조심해. 나 아직 안 죽었어. 투자 한 방이면 다시 일어난다고. 투자? 누가 당신 같은 부도난 놈한테 투자를 해? 꿈 깨고 대리운전이나 뛰어. 박 사장이 태진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태진은 주먹을 꽉 쥐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배가 고파서 힘도 없습니다. 구석에 있는 샴페인이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갑자기 장내가 술렁거립니다. 오, 저 여자 누구야? 샤론 리 아니야? 그 미국에서 왔다는 큰 손? 거대한 문이 열리고 스포트라이트가 한 곳을 비춥니다. 태진도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숨을 멈춥니다. 붉은색 드레스. 몸매를 타고 흐르는 실크 소재의 드레스는 마치 흐르는 피처럼 강렬합니다. 긴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 올리고 목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납니다. 하지만 보석보다 더 빛나는 건 그녀의 얼굴입니다. 예쁘다. 태진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가 평생 봐왔던 수많은 미녀들, 연예인들, 모델들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압도적입니다. 단순히 이목구비가 예쁜 게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마치 여왕이 하녀들을 내려다보는 듯한 도도한 눈빛. 그녀 샤론 리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줍니다. 남자들의 시선은 욕망으로, 여자들의 시선은 질투로 타오릅니다. 사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장내를 훑어봅니다. 그러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한 남자, 최태진을 발견합니다.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 꼬리 가관입니다. 사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칼날 같은 미소가 스칩니다. 반가워. 나의 전 재산. 사연이 태진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또각. 구두 소리가 태진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태진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저 완벽한 여신이 왜 나한테 오지? 설마 나를 아나? 내 매력이 아직 통하나? 온갖 착각이 머릿속을 헤집습니다. 사연이 태진의 코앞에 멈춰섭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 1년 전 사연이 쓰던 달콤한 과일 향수가 아닙니다. 차갑고 묵직한 머스크 향이 태진의 코를 찌릅니다. 샴페인 한 잔 주시겠어요? 사연이 빈 잔을 내밉니다. 태진은 당황합니다. 자기를 웨이터로 착각한 건가? 자존심이 상해야 정상인데 태진은 홀린 듯 옆에 있던 샴페인 병을 집어듭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술을 조금 흘립니다. 죄송합니다. 태진이 황급히 냅킨으로 닦으려 하자 사연이 우아한 손짓으로 제지합니다. 괜찮아요. 흐른 건 닦으면 되지만 엎지른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안 그런가요? 의미심장한 말. 태진은 고개를 듭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욱 숨이 막힙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눈매가, 입술이 낯익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웁니다. 아니야. 그 촌스러운 이사연이랑은 차원이 달라. 이 여자는 귀족이야.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저는 샤론 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아, 샤론 리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TJ 엔터테인먼트의 최태진 대표라고 합니다. 태진이 허겁지겁 낡은 명함을 꺼내 내밉니다. 이미 폐업 신고된 회사의 명함입니다. 사연은 명함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듭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듯 끝부분만 살짝. TJ 엔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 혹시 1년 전에 횡령 스캔들로 망한 그 회사 아닌가요? 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그게 오해가 좀 있어서 지금은 제기를 준비 중입니다. 아주 확실한 아이템이 있거든요. 제기라. 눈빛을 보니 간절해 보이네요. 사연이 몸을 살짝 기울여 태진에게 속삭입니다. 저는 간절한 남자를 좋아해요. 잃을 게 없는 남자는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니까. 태진의 뇌세포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릴라이트다.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 그것도 돈 많은 투자가가. 정말입니까?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존심만 걸면 돼요. 자존심이요? 그런 건 개나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태진이 굽실거립니다. 1년 전 사연에게 자존심도 없냐? 고 타박하던 그 남자가 맞나 싶습니다. 사연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태진을 내려다봅니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사연이 태진의 낡은 넥타이를 검지로 툭 칩니다. 이 넥타이는 좀 버리세요. 냄새나요. 과거의 냄새. 사연이 뒤돌아섭니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태진의 다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태진은 넋이 나간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인지 여자 때문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샤론 리.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그때 2층 VIP 룸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박복자가 와인 잔을 흔듭니다. 걸려들었네, 송사리 놈. 이제 낚싯대 감아 올려볼까? 다음 날, 강남의 초고층 빌딩, 골든 게이트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태진은 전날 밤 신자가 다리미로 꾹꾹 눌러 다려준 셔츠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긴장해서 손에 땀이 흥건합니다. 대표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비서의 안내와 함께 문이 열리고 샤론 사연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커리어 우먼 스타일의 흰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차가운 매력입니다. 오셨네요, 최태진 씨.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십시오. 사연이 책상에 앉아 다리를 꼬며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 간단한 계약서예요. 제 개인 비서 겸 수행기사로 일해주세요. 월급은 500만 원.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별도. 500만 원이요? 기사요? 태진은 잠시 망설입니다. 한때는 기사만 3명을 부리던 대표였는데 남의 운전대를 잡으라니. 하지만 당장 라면 살 돈도 없는 처지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 옆에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싫으면 관두시고요. 대기자는 많으니까.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운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거든요. 베스트 드라이버? 사연은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겠다고 핸들을 꺾은 주제의 베스트 드라이버라니. 좋아요. 그럼 당장 시작하죠. 첫 번째 임무예요. 사연이 바닥을 가리킵니다. 구두 좀 닦으세요. 광이 죽었네. 네. 안 들려요? 구두 닦으라고요. 수행 비서의 기본 아닌가? 사연이 신고 있는 키리를 태진의 앞으로 쑥 내밉니다. 태진의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초면에 여자의 구두를 닦으라니. 하지만 사연의 눈빛은 거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아라, 최태진. 500이다. 그리고 꼬시면 내 여자다. 태진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매로 사연의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쓱싹 쓱싹. 사연은 무릎 꿇은 태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봅니다. 1년 전 병실에서 사연에게 무릎 꿇고 빌라던 사연을 비웃던 그 남자가 이제 그녀의 발 아래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적성에 맞나 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들며 비굴하게 웃습니다. 사연도 마주 웃어줍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태진이 알던 푼수 아내의 웃음이 아닙니다. 기대할게요. 앞으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연의 눈동자 속에 비친 태진은 아주 작고 초라한 벌레 같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최태진 같은 인간은 폐차장 프레스기에 넣어 납작하게 눌러버리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김 기사, 아니 최 기사, 운전을 발로 합니까? 방금 방지턱 넘을 때 내 커피 흔들린 거 못 봤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표님. 이놈의 도로 사정이 워낙 개판이라서요. 제가 다음부터는 구름 위를 걷듯이 모시겠습니다. 최태진은 룸미러를 보며 비굴하게 웃습니다. 1년 전 사연이 운전할 때 조금이라도 급정거를 하면 너는 운전면허를 고스톱 쳐서 땄냐며 윽박지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습니다. 뒷좌석의 샤론은 선글라스 너머로 태진의 뒤통수를 노려봅니다. 저 가증스러운 뒤통수를 하이힐 굽으로 찍어버리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식혀서 천천히 씹어 먹어야 맛있는 법이니까요. 최 기사, 오늘 점심은 뭘 먹었죠? 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때웠습니다. 대표님 모시려면 시간 아껴야죠. 어쩐지 차 안에서 싸구려 밀가루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다음부터는 굶으세요. 내 차에 냄새 배는 거 질색이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겠습니다. 태진은 속으로 재수없는 년이라고 욕하면서도 입으로는 딸랑거립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신의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샤론이 그에게 던져준 법인카드의 한도가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이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분명해. 까칠하게 구는 건 밀당하는 거야. 내가 왕년에 이사연 그 콧대 높은 년도 꼬신 놈인데 너라고 못 꼬시겠냐? 태진은 거울을 보며 느끼한 눈빛을 발사합니다. 샤론은 토가 나올 것 같아 창문을 엽니다. 차 돌려요. 집으로 갈 거니까. 댁으로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한남동, 성북동, 청담동 더 팰리스 펜트하우스. 기익. 태진이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샤론의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미쳤어요? 내가 운전 살살 하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근데 방금 어디라고 하셨죠? 더 팰리스. 펜트하우스요? 네. 왜요? 못 갈 때라도 가요? 태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더 팰리스 펜트하우스. 그곳은 1년 전까지 태진과 사연이 살던 신혼집이었습니다. 부도나면서 경매로 넘어갔던 그 집. 대한민국 상위 0.1%만 산다는 그 꿈의 궁전. 설마 이 여자가 그 집을 샀다고? 운명의 장난 같습니다. 아니, 기회입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니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 지리를 아주 빠삭하게 알죠. 눈 감고도 갑니다. 모시겠습니다. 태진은 엑셀을 밟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정문. 경비원이 태진의 얼굴을 알아보고 흠칫 놀라지만 뒷좌석에 앉은 샤론의 포스에 눌려 조용히 차단기를 올려줍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태진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돌아왔다. 내 왕국에. 물론 지금은 왕이 아니라 머슴 신세지만 곧 다시 왕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띠리링. 도어록이 열리고 샤론이 먼저 들어갑니다. 태진이 짐을 들고 뒤따릅니다. 거실에 들어선 태진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구조는 그대로인데 인테리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 사연이 좋아하던 핑크빛 공주풍 가구들은 싹 사라지고 차가운 금속과 대리석 그리고 기괴한 현대 미술품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집이 참 멋지네요. 대표님 이미지랑 딱입니다. 그래요? 전 주인이 인테리어 센스가 꽝이라서
싹 다 뜯어 고쳤어요. 무슨 소꿉놀이 하는 집인 줄 알았다니까요. 샤론이 겉옷을 벗어 태진에게 던집니다. 태진은 옷을 받아들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전 주인, 즉 자신의 아내였던 사연을 욕하는 말이니까요. 전 주인이 좀 촌스러웠나 보네요. 촌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무식했죠. 짐은 저기 두고 주방 가서 물 좀 가져와요. 얼음 띄워서 레몬 한 조각 띄우고 태진은 주방으로 향합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들어와 본 적 없던 주방입니다. 예전엔 사연이 자기야, 물 하면 쪼르르 달려와 물을 대령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 꼴입니다. 냉장고를 여는데 낯익은 반찬통이 보입니다. 저거 우리 엄마가 쓰던 통이랑 비슷한데? 하지만 설마 싶어 고개를 젓습니다. 물을 떠서 거실로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최 기사 나가봐요. 도우미 아주머니 오셨나 보네. 도우미요? 알겠습니다. 태진이 현관으로 뛰어가 문을 엽니다. 인터폰 화면을 볼 새도 없이 문을 확 열어젖힙니다. 누구세? 엄마. 태진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신자입니다. 꼬질꼬질한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청소도구 가방을 든 신자. 두 모자는 서로를 보고 얼음이 됩니다. 엄마가 여기 왜 있어? 너야말로 여기 왜 있어? 나 오늘 여기 청소 알바 왔는데 일당을 많이 준다길래. 신자는 아들이 쫓겨난 옛집에 청소부로 온 사실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입니다. 태진 역시 수행기사 노릇하는 걸 들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아니, 둘이 아는 사이예요? 뒤에서 샤론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옵니다. 서늘한 눈빛이 두 사람을 훑습니다. 그게 저기 대표님. 태진이 우물쭈물하자 신자가 눈치 빠르게 나섭니다. 아들이 곤란해질까봐 모르는 척 하려는 겁니다. 아유, 사모님. 제가 아는 총각이랑 닮아서 깜짝 놀랐네요. 호호. 제가 오늘 청소하러 온 아줌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신자가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샤론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음을 삼킵니다. 1년 전 며느리에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 떠와라, 과일 깎아라 시키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 잘하신다고 소개받아서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샤론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지시합니다. 아줌마 거실 바닥부터 닦으세요. 무릎 꿇고 손걸레질로요. 기계 쓰면 대리석 상하니까. 네, 손걸레질요? 이 넓은 거실을요? 신자의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70대 노인에게 50평 거실을 손걸레질 시키다니. 태진이 울컥해서 나서려 합니다. 대표님, 그건 좀 너무. 최 기사, 뭐해요? 내 구두 아직 안 닦았죠? 현관 가서 구두나 닦아요. 말대꾸하지 말고. 샤론의 눈빛 한 방에 태진은 깨갱합니다. 500만 원. 그놈의 돈이 뭔지. 태진은 신자에게 눈짓으로 참으세요라는 신호를 보내고 현관으로 가서 구두를 잡습니다. 신자는 한숨을 푹 쉬고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쓱싹 쓱싹. 거실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립니다. 샤론은 우아하게 잡지를 넘기며 그 광경을 감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팝콘각입니다. 1시간 뒤 신자는 땀범벅이 되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태진이 몰래 다가와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줍니다. 엄마, 괜찮아? 저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 아이고, 허리야. 야, 저 여자 누구니? 예쁜데 왜 저렇게 성질이 더러워? 꼭 내 전처 사연이 보는 것 같다. 걔도 얼굴만 반반했지 성격은 푼수였잖아. 쉿, 들리면 어쩌려고. 사연이랑 비교하지 마. 저 여자는 급이 달라.
재벌이야, 재벌. 내가 저 여자 꼬셔서 이 집 다시 찾을 거니까 엄마는 조금만 참아. 정말 내가 꼬실 수 있겠어? 눈이 보통 높은 게 아니던데. 걱정 마. 내가 여자 다루는 데는 도가 텄잖아. 사연이도 내 얼굴 보고 껌뻑 죽었었는데 뭐. 두 모자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있는 샤론의 귀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들립니다. 샤론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꽉 쥡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그 입방정이 언제까지 가나 보자. 아줌마, 여기 와서 저녁 준비해요. 샤론의 호출에 신자가 부랴부랴 달려나갑니다. 네, 사모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갈비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갈비찜이요? 기름진 거 딱 질색인데. 그냥 간단하게 동태찌개나 끓여요. 칼칼하게. 동태찌개요? 신자와 태진의 표정이 동시에 굳습니다. 동태찌개. 그것은 사연이 끓여줬던 지옥의 맛, 화생방 찌개에 트라우마가 있는 메뉴입니다. 왜요? 못해요? 아, 아닙니다. 저 해요. 근데 집에 동태가 냉동실에 있어요. 아주 꽝꽝 언 걸로. 신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동실을 엽니다. 거기엔 1년 전 사연이 사다 놓았던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냉동 동태가 들어 있습니다. 신자는 기분이 묘합니다. 왜 자꾸 사연이 생각이 나지? 신자가 요리를 하는 동안 샤론은 태진을 부릅니다. 최 기사, 이리 와서 어깨 좀 주물러 봐요. 운전을 험하게 해서 그런지 뒷목이 뻐근하네. 아, 네. 제가 또 마사지 자격증은 없지만 손맛이 끝내줍니다. 태진이 소파 뒤로 가서 샤론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얇은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체온. 태진은 침을 꼴깍 삼킵니다. 기회다. 스킨십. 태진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어깨를 주무르다 슬쩍 목덜미를 스칩니다. 샤론의 몸이 움찔합니다. 태진은 이걸 반응이라고 착각합니다. 대표님 많이 뭉치셨네요. 제가 오늘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최 기사, 손이 참 축축하네요. 긴장했어요? 아하, 대표님이 워낙 미인이시라 저도 모르게. 됐고, 힘 좀 더 줘봐요. 밥 먹고 힘을 어디다 쓰는 거야? 샤론은 태진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태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안마를 하는 동안 주방에서 매운 냄새가 풍겨옵니다. 콜록, 콜록. 아줌마, 냄새가 왜 이래요? 환기 안 시켜요? 샤론이 소리치자 신자가 냄비 뚜껑을 열고 당황합니다. 아니,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냄새가 왜 이러지? 샤론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갑니다. 태진도 뒤따라갑니다. 냄비 안에는 시뻘건 국물이 끓고 있습니다. 샤론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봅니다. 퇴! 샤론이 싱크대에 국물을 뱉어냅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끓인 거예요? 무슨 소금국을 만들어 놨어.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좀 세게 해서. 됐어요. 입맛 다 떨어졌네. 다 갖다 버려요. 네. 이 많은 걸요? 그럼 아줌마가 다 드시던가요? 최 기사도 같이 앉아서 먹어요. 샤론이 냉정하게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겨진 신자와 태진은 식탁 앞에 마주 앉습니다. 눈앞에는 지옥의 용암 같은 동태찌개 한 냄비가 놓여 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머금고 숟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자마자 으악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짜고 맵고 비리고 이거 맛이 왜 이래? 꼭 사연이가 끓인 것 같네. 태진이 중얼거립니다. 신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그 망할년 요리 솜씨 하나는 기막히게 맛없었는데 이 집 터가 안 좋은가? 왜 맛이 똑같지?
두 모자가 땀과 콧물을 흘리며 억지로 찌개를 먹는 동안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샤론의 눈이 번뜩입니다. 맛있지? 그게 너희들이 나한테 줬던 3년의 맛이야. 샤론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액자를 봅니다. 액자 속에는 과거 성형전 사연의 사진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집어넣고 거울을 봅니다. 다음 날 태진은 의심 레이더가 작동합니다. 아까 머리 넘길 때 새끼손가락만 펴는 버릇. 저거 사연이 버릇인데. 비록 쓰레기지만 여자 관련 눈치는 구단인 그입니다. 혹시 사연이가 성형해서 돌아온 건가? 에이, 말도 안 돼. 걘 얼굴이 박살났잖아. 엄마랑 미국 갔다 그랬는데.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태진은 신호 대기 중에 몰래 핸드폰을 꺼내 후배 흥신소 사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야, 샤론 리라는 여자 뒷조사 좀 해봐. 미국 어디서 살았는지 과거 사진 좀 구할 수 있냐? 그때 뒷좌석에서 샤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최 기사, 딴짓하지 말고 운전에 집중해요. 헉? 네, 죄송합니다. 태진은 황급히 핸드폰을 덮습니다. 샤론은 선글라스 너머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눈치챘나 보네. 하긴 쥐새끼 같은 감각은 여전하지. 그럼 이제 미끼를 던져야겠군. 최 기사,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시간이야 언제나 널널하죠. 왜요? 나 오늘 좀 외롭네요. 술 친구가 필요한데. 태진의 귀가 쫑긋 섭니다. 외롭다? 술 친구? 이건 100% 그린라이트, 아니 레드라이트입니다. 호텔 방으로의 초대 신호. 아유, 대표님, 제가 또 술 상무 출신 아닙니까? 기가 막히게 맞춰드리죠. 어디로 모실까요? 바? 클럽? 아니요. 집에서요. 단둘이. 단둘이라는 말에 태진의 뇌내 망상은 이미 결혼식장까지 달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알 택시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거실. 신자는 곰탕을 끓이느라 녹초가 되어 퇴근했고 넓은 집에는 샤론과 태진 단둘만 남았습니다. 조명을 낮추고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위스키와 치즈가 놓여 있습니다. 샤론은 실크 슬립 가운만 걸친 채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혹적이어서 태진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릅니다. 앉아요, 최태진 씨. 오늘은 기사 말고 남자로 대해줄게요. 감사합니다. 태진이 맞은편에 앉습니다. 샤론이 직접 술을 따릅니다. 사실 나 한국 와서 많이 외로웠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근데 태진 씨를 보면 왠지 의지하고 싶어져요. 아이고, 대표님. 저 같은 놈한테 의지라니요. 제 어깨가 좀 좁긴 해도 마음은 태평양입니다. 언제든 기대십시오. 태진이 허세를 부리며 술을 들이켭니다. 독한 위스키가 식도를 타고 넘어갑니다. 취기가 오르자 태진의 대담함도 커집니다. 그는 슬그머니 샤론의 옆자리로 옮겨 앉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도 첫눈에 반했습니다. 파티장에서 뵙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요? 내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다 좋죠. 눈, 코, 입. 그리고 그 카리스마. 제 전처랑은 비교도 안 됩니다. 걘 진짜 맹탕이었거든요. 태진은 점수를 따려고 전처를 깎아내립니다. 샤론은 웃고 있지만 눈은 울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처분이 좀 멍청했나 봐요? 멍청한 수준이 아니죠. 금붕어였어요. 얼굴 하나 믿고 설치다가 결국 사고 나서 꼴만 우스워졌죠. 태진의 망언이 끝을 모릅니다. 샤론은 술잔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유리잔에 금이 갈 것 같습니다.
이 계자식 죽여버리고 싶다. 하지만 샤론은 참습니다. 더 큰 파멸을 위해서 그녀는 몸을 태진 쪽으로 기울이며 귓가에 속삭입니다. 태진 씨, 나 당신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네, 투자요? 당신 회사 다시 살리고 싶다고 했죠? 내가 도와줄게요. 100억이면 될까요? 100억? 태진의 눈이 뒤집힙니다. 사랑과 돈, 두 마리 토끼가 제 발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진짜입니까? 저 진짜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별이라도 따오겠습니다. 샤론이 태진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자신의 입술 가까이 가져갑니다. 나랑 결혼해요. 결혼요? 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때요? 싫어요? 싫을 리가 있습니까? 태진에게는 로또 당첨보다 더 큰 대박입니다. 미모의 재벌녀와 결혼하고 100억 투자까지 받다니.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오늘 당장이라도 혼인신고하러 가시죠. 태진이 흥분해서 샤론을 덮치려 합니다. 샤론은 살짝 몸을 빼며 태진의 가슴을 밀어냅니다. 급하긴. 신고식은 해야죠. 이 계약의 증표로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한테 넘겨요. 가장 소중한 거요? 저 지금 빈털털인데. 아니요. 있어요. 당신 어머니 강신자 씨 명의로 된 그 시골 땅. 태진이 멈칫합니다. 시골 땅? 그건 할아버지가 물려준 선산으로 개발 예정지라 보상금만 수십억이 나온다는 알짜배기 땅입니다. 신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건 어떻게 하셨습니까? 뒷조사 좀 했죠.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않겠어요? 그 땅 내 명의로 넘기면 100억 바로 입금할게요. 태진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땅값 30억 vs 투자금 100억. 답은 명확합니다. 게다가 결혼하면 어차피 내 돈이 내 돈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엄마 설득해서 바로 넘기겠습니다. 까짓 거 사랑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태진이 호기롭게 외칩니다. 샤론은 태진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잘 걸렸어. 내 놈의 그 탐욕이 너와 내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몰 거야. 샤론이 태진에게 키스할 듯 다가가다 멈춥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내일 서류 가져와요. 도장은 그때 찍어줄 테니까. 태진은 입맛을 다시며 물러납니다. 오늘 밤은 참아야 합니다. 내일이면 100억과 이 여자가 다 내 것이 되니까요. 태진이 휘파람을 불며 방을 나갑니다. 홀로 남은 샤론. 그녀는 태진이 마셨던 술잔을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붉은 립스틱을 지웁니다. 거울 속에 그녀는 웃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려, 강신자. 내가 그토록 아끼던 땅이 내 아들 손에 의해 날아가는 걸 보여줄 테니까. 탐욕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는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최태진이라는 기관차는 지금 그 절벽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반지하 단칸방에서 고성이 오갑니다. 내놔. 엄마, 내놓으라고. 이거면 우리 인생 펴는 거야. 안 된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선산이야. 절대 못 판다. 태진이 신자의 장롱을 뒤져 낡은 보자기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안에는 신자가 목숨보다 아끼는 땅 문서와 인감도장이 들어 있습니다. 신자가 태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태진아, 제발 이러지 마라. 저 여자가 사기꾼이면 어떡할래? 결혼도 안 했는데 땅부터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사기꾼이라니. 엄마는 며느리 될 사람한테 말이 심하네. 샤론은 재벌이야. 100억 투자해 준다는데 이깟 똥땅이 대수야? 나 믿어. 나 최태진이야. 태진은 신자를 거칠게 뿌리치고 방을 나갑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신자의 통곡 소리가 들리지만 태진의 귀에는 이미 샤론과의 장밋빛 미래가 부르는 팡파르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2시간 후 H호텔 웨딩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예식장입니다. 꽃값만 1억이 넘는다는 화려한 버질로드 입구에 턱시도를 입은 태진이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거만함이 흐릅니다. 봤냐? 이 세상아. 나 최태진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 그것도 더 높이, 더 화려하게. 하객석에는 샤론 측이 부른 정재계 인사들 사실은 복자가 섭외한 배우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태진은 그들에게 여유롭게 손을 흔듭니다. 구석에는 억지로 끌려온 신자가 한복도 못 입고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신랑 입장. 웅장한 음악과 함께 태진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천둥 같습니다. 단상 앞에 선 태진은 신부 입장을 기다립니다. 신부 입장. 거대한 문이 열리고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샤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드레스가 좀 이상합니다. 순백색이 아니라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부케 대신 검은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지만 태진은 그마저도 파격적이라며 감탄합니다. 역시 내 여자야. 강렬해. 샤론이 태진의 옆에 섭니다. 베일 속에 가려진 그녀의 얼굴이 묘하게 웃고 있습니다. 샤론,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기대되네요. 당신 심장이 터질지 아니면 멈출지. 줄에 없는 결혼식? 사회자가 식순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담은 식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주목해 주십시오.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옵니다. 태진은 기대감에 부풀어 화면을 바라봅니다. 달달한 데이트 사진이나 나올 거라 예상하면서요. 지지직. 화면이 켜지자 낯익은 장소가 나옵니다. 병원입니다. 1년 전 사연이 입원해 있던 그 병실. 그리고 화면 속에 태진이 등장합니다. 사연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날의 모습입니다. 야, 이 괴물아. 밥맛 떨어진다고. 내 얼굴 보면 토 쏠려. 위자료? 웃기지 마. 내가 얼굴값 못해서 망한 걸 왜 내가 책임져? 엄마, 쟤 좀 치워봐. 징그러워 죽겠어. 태진의 적나라한 폭언과 악마 같은 표정이 고화질 대화면으로 생중계됩니다. 쩌렁쩌렁한 스피커 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객석이 술렁입니다. 저거 뭐야? 신랑이 저런 놈이었어? 완전 쓰레기네. 태진은 얼어붙습니다. 이게 뭐지? 방송 사고인가? 꺼. 당장 꺼. 이거 아니야. 조작이야. 태진이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그때 샤론의 차가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왜요? 본인 인생 최고의 명연기인데 끝까지 봐야죠. 태진이 멈칫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조명이 핀 조명으로 바뀌며 샤론을 비춥니다. 샤론이 천천히 베일을 걷어 올립니다. 최태진 씨. 아니 여보. 나 알아보겠어? 태진은 눈을 비빕니다. 샤론의 얼굴. 분명 샤론인데 그 눈빛, 그 말투, 그리고 입가에 서린 저 표정. 설마 너. 그래. 나야. 내가 쓰레기라고 버린, 밥맛 떨어진다고 내쫓은 내 조강지처. 이사연.
식장이 충격의 도가니가 됩니다. 신자는 사연아 하며 기절초풍합니다. 말도 안 돼. 사연이는 떠났잖아. 미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 떠났지. 내가 알던 멍청하고 순진했던 이사연은 1년 전에 떠났어. 지옥에서 다시 기어 올라온 내가 진짜야. 사연이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장미를 바닥에 던지고 태진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샤론 리한테 홀려서 갖다 바친 땅 문서, 그거 이미 내 명의로 넘어왔어. 그리고 그 땅 내가 기부했어. 뭐? 기부? 응. 안면 기형 환자들을 위한 재단에 전액 기부했어. 내 엄마가 평생 아끼던 그 땅, 이제 좋은 일에 쓰일 거야. 너 때문에. 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땅도 잃고 투자금도 날리고 망신살까지 뻗쳤습니다. 이 사기꾼년, 내 땅 내놔. 그거 우리 엄마 목숨이야. 태진이 사연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그때 하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복자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섭니다. 어딜 감히 내 딸 몸에 손을 대. 복자의 손짓 한 번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태진을 제압합니다. 태진은 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버둥거립니다. 장모님, 당신이 여길 왜 설마 둘이 짠 거야? 이제야 눈치가 좀 돌아오나 보네. 그래, 이놈아. 이 모든 판 내가 짰다. 내 딸 눈에 피눈물 낸 죄값, 이걸로도 부족해. 복자가 태진의 앞에 섭니다. 자네 100억 투자 기다렸지? 그 돈 자네 빚 갚는 데 썼네. 자네가 사채업자들한테 쓴 빚 내가 다 사드렸거든. 이제 자네 채권자는 나야. 앞으로 평생 이자 갚으면서 살게나. 원양어선을 타든 막노동을 하든. 태진은 절망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사연을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야, 이사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랑?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사연이 옆에 있던 샴페인 잔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태진의 얼굴에 가차없이 끼얹습니다. 차가운 술이 태진의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1년 전 태진이 사연에게 했던 짓 그대로입니다. 잘 들어, 최태진. 내 얼굴이 예뻐진 건 내 노력이고 내 탓이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시궁창이 된 건 전적으로 내 탓이야. 내 그 썩어 빠진 인성, 그 더러운 입, 그 얄팍한 계산. 그게 널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 사연은 젖은 얼굴로 멍하니 있는 태진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덧붙입니다. 유통기한 끝났어. 이제 폐기 처분이야. 잘 가라, 내 전 남편. 사연이 붉은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뒤돌아섭니다. 복자가 딸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식장을 빠져나갑니다. 뒤에서는 안 돼. 내 땅, 내 돈. 하며 울부짖는 태진과 신자의 통곡 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1년 후, 어느 한적한 바닷가 마을. 허름한 횟집 앞에서 한 남자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얼굴은 까맣게 탄 남자. 최태진입니다. 자, 싱싱한 회가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지나가던 손님이 태진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옛날에 그 연예기획사 대표 아니야? 에이, 설마. 저렇게 늙었는데? 태진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입니다. 주방에서는 신자가 설거지를 하느라 굽은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모자는 밤낮 없이 일해야 합니다. 태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때 횟집 앞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의 화제입니다. 복자 홍삼의 후계자이자 뷰티 브랜드 CEO인 이사연 대표가 글로벌 기업인과 재혼한다는 소식입니다.
화면 속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연의 모습이 나옵니다. 옆에는 훤칠하고 인상 좋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은 사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납니다. 성형으로 만든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행복이 뿜어내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태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 쓴웃음을 짓습니다. 예쁘네. 진짜 예쁘네. 자신이 가졌었지만 스스로 걷어차버린 복덩이. 태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소리칩니다. 자, 회 드세요. 싸게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흩어집니다. 화면 속의 사연이 카메라를 보며 말합니다. 마치 태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듯.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여러분도 껍데기가 아닌 진짜를 사랑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외모는 가죽 한꺼풀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가죽 한꺼풀에 현혹되어 진심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가 인생의 전부를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니까요.